일본 경제 드디어 수십 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잠시 뒤척이다가 다시 잠드는 걸까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이 상반된 신호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정체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희망적인 소식하고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예요. 한쪽에선 막 회복의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경고등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본 경제에 지금 햇살이 비치고 있는 부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플러스 0.5%.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 기나긴 디플레이션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직장인들 지갑이 실질적으로 두꺼워지고 있다. 바로 이 얘기죠. 그리고 이런 좋은 흐름이 그냥 임금 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장 전체를 보세요. 일자리는 55만 개나 늘었고요. 실업률은 2.3%까지 떨어졌어요.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렇게 지갑도 두꺼워지고 일자리도 안정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맨션 가격은 13.5%나 올랐고 전국 주택 매매는 무려 41.4%나 급증했어요.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제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죠? 지금까지 밝은 면을 봤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고용시장은 아주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기업들의 투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이너스 11.3%.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새 기계를 들여오는 걸 확 줄였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그냥 투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시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것도 줄었고 수출 물량도 줄었고요. 심지어 새로 짓는 집 숫자까지 줄었어요. 경제의 핵심 동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아까 월급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선뜻 열지 않고 있어요. 돈을 쓰긴 쓰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거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마구 섞여 있는데 과연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읽는다는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9월 금융시장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9월 4일엔 정부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걱정에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19일엔 중앙은행 내부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불확실성이 아주 극에 달한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식시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니케이 지수가 45,630,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래도 기업들이 돈은 잘 버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은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희망과 우려가 뒤섞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요.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딱 이 느낌이죠. 좋아지고는 있는데 좀 불안하네 하는 이 미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예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0.82% 성장하고 내년엔 0.70%로 성장세가 조금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올해 2.74%에서 내년 1.77%로 안정될 거라는 전반적으로 좀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그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위험 요인은 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꼽는 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일본의 핵심 먹거리인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월급도 오르고 고용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힘이 생겨나고 있는데 밖에서는 미국발 무역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죠. 과연 이 내부의 힘이 외부의 도전을 이겨낼 만큼 강할까요? 일본 경제의 미래는 바로 이 싸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